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9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경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라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리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19감 수사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비리 수첩 사건, 장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 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르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들 모임인 철험에는 오늘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불가역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의합니다. 네, 한편 얼마 전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징계 문건에는 측근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 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 3과장에 대해 서울 고검의 수사를 지시하여 그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은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습니다.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 판사의 법적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 정지와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개혁 입법 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다시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 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원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성원, 문정보,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일동 및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브리핑은 밖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